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기분 좋게 2월 시작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요,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코스피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기업들도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네요. 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2월도 상한가스쿨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요일 테마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저희가 1월 한 달 내내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새로운 달이 시작했다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한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사실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1월도 그다지 힘들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AI와 관련된 종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또 강의를 통해서도 AI나 IT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안내를 해드렸죠. 그 결과 굉장히 좋은 성과가 좀 나왔었고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시작을 좀 보였었는데 자동차 섹터가 좀 많이 올랐었죠. 제가 지난 강의에 자동차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사실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잔기침을 하게 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장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중심으로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사실 악재들이 조금 지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도 동결에 대한 부분으로 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는 사실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 시기에 좀 문제이지 안 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엔 경기가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확인을 했을 때 금리 인하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다지 강한 매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게 미국 10년물 이상의 장기 채권 금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시기에 12월부터 1월 시기를 좀 보시게 되면 잠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반등 나왔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빨리 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실망감이 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역시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역시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우려보다는 계속적인 하락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미선물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코스피 위주로 집중 수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1조 원 넘게 들어왔죠. 그래서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 선물도 5천억 원대 수매수를 보이면서 동반 수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시장 이런 금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봤을 때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나 금리 인하나 이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물론 종목별 차별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드리는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따라오시기만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강의들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스쿨 전문가님들은 개별 종목에 강하시죠. 자, 오늘 또 수업 안에서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내용들 알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그 안에서 또 차별화된 종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로 짚어주실 종목들 중에서요. 제일 먼저 오늘 시장 안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 PBR주 안에서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러 저 PBR 관련주들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한 종목만 꼽자면 어딜까요?
네, 제가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흥국화재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종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추가적인 재료가 좀 나오게 되면서 손해보험 종목이라든지 생명보험, 그러니까 보험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이 실손보험과 관련돼서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제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또 PBR도 상당히 낮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PBR 같은 경우 PBR이 0.3배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래서 좀 복합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통 비율을 보시게 되면 19.4%로 굉장히 낮은 품절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생명보험이나 보험주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혼자 좀 독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외에 이제 대형 보험사들도 상승이 좀 컸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라든지 삼성생명, 하나생명 이런 여타 대기업의 보험사들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 생명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장중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보험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재료가 더 붙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주들, 보험이나 은행, 증권 이런 금융주들은 예전부터 계속 저평가인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도 그렇고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KB금융 이런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8%대 상승을 보였어요. 이런 것처럼 금융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 지주사도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두산이나 SK, LS 이런 지주사들도 역시 저 PBR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보셔라라고 했었는데 SK 같은 경우에도 장중 7%의 상승을 보이는 등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8시 방송까지도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오늘 투심 몰린 흥국화재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흥국화재가요, PBR 0.20배로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오늘 52주 최고가 경신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눈여겨보셨을 저 PBR주 중에서 한 종목 꼽아주셨고요. 노란톡 그리고 무료 방송 안에 더 많은 내용들 담고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정책주들 안에서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또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방송 때는 비트컴퓨터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또 짚어주신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비트컴퓨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후속주로 유비케어랑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반도체주들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 섹터가 지금 잠시 부재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케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5,000원 구간에 라인을 하나 그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상단이 유지가 된다면은 한번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비케어 역시 오늘 장중에 22%대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 기회가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그 이유는 윗꼬리도 상당히 길고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1,885만 주,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지금 차익 매물이 워낙 크게 쏟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이 잡아드렸었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오늘 장중에 2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 이제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윗꼬리가 상당히 길고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900만 주 이상 거래가 실리게 되면서 큰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특징주에서도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들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강의도 좋지만 특징주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부터 상승했던 유비케어 짚어주셨고요. 비대면 진료법 수혜 받으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이제는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신중한 접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항상 잘 말씀해 주시는 기술주 안에서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부터 애플 관련해서 각각의 호재들로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요. 또 관련해서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FSN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었는데 사실 광고 관련, 마케팅 관련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갤럭시 S24와 같이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FSN 같은 경우엔 지난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제가 실제로 노란톡방을 통해서 또 추천도 드렸었던 종목인데 다행히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S24와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한 건 아니고 뭐 기술적이나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추가적인 재료가 붙으면서 지금 고가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신규 진입도 가능해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2,885원에 좀 잡아드렸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돌파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우하향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가 장기 우하향을 보이다가 이제 막 추세선 상단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발생이 된다,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쌓여있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소화를 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 4,000원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뭐였냐면 여기서 지금 갤럭시 S24가 좀 출시가 됐죠. 거기에 이제 AI가 탑재가 되게 되는데 이제 중국 버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 이 바이두의 AI를 탑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FSN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두의 공식 파트너사로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적으로 거래량도 3,300만 주가 실렸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발행 주식수 자체가 3,300만 주예요. 근데 유통 비율이 66%니까 그거보다 미만일 텐데 현재 그 총 유통 주식수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바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특징주 12.67% 오른 FSN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 내놓는 갤럭시 S24의 바이두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지금 구간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 짚고 수업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는 또 마지막 특징주가 중요한데 마지막은 또 어딜까요? 네, 이제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요, SL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SL 같은 경우에는 뭐 램프부터 시작해서 다른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보시면은 지금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3조 원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뭐 20년도 코로나 시기 때는 250억대로 상당히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자동차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700억대를 기록을 했는데 22년도에는 무려 1,800억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23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 3개 분기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1분기에 1,200억, 2분기에 850억, 그 다음에 3분기에는 250억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것만 합치더라도 2,000억이 넘는, 2,300억 정도가 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4분기를 빼고 3개 분기만 합쳐도 22년도에 매출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미 이 실적 기반으로 큰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등락을 좀 보여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지금 자동차 섹터로 굉장히 큰 관심이 쏠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올해 이제 23년도죠. 23년도에는 4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장을 좀 보이면서 4,3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꾸준한 성장이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제가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제가 화요일 날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소형 기업들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 있더라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 다음에 실제로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였고요. 요즘에 완성차 기업들도 분위기가 좋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영향받으면서 기대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5.14% 오른 S의 마지막 특징주였고요. 실적 탄탄한 종목이고 오늘 수업 안에 또 많은 내용들 담고 있다고 하니까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입니다.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가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 주시는 노란톡으로 연결이 되니까 눌러서 전략까지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목요일이죠. 오늘도 상한가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대스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테마주 일타 강사 강우진 전문가입니다. 자, 2월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2024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두 번째 달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1월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월 1일도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아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기분 좋은 출발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지금 당장 상승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는 계속 그 다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부품주는 오르지 않았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품주를 같이 보자라고 해서 부품주를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조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급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소형 기업들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IT 관련된 기업들
이제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는 좀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5일 이후로 계속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잃지 않는 매매라는 거는 사실 없겠죠. 물론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가고 우리가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미리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을 피할 부분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상투 잡거나 또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네오셈이라는 기업도 보시면은 25일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거는 제가 추천주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가져온 건데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다시 추가적인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왔었던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잠시 눈을 돌렸다가 게다가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코스피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지주사나 이런 것들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시장은 순환매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오셈이나 기타 뭐 AI나 관련주들 보시면은 충분히 또 수익 기회가 나와주는 그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그 변곡점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런 점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강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좀 빨리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왼쪽 상단에 보여지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제 노란 톡방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거기 하단에 저희 링크도 등록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실적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이 지금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당연히 실적이겠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 두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무려 27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1월에 지금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자동차도 뭐 피크아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죠. 게다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목소리도 좀 들려왔었는데 1월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자동차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는 그런 수출 호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 정부 기업 밸류 프로젝트가 발표를 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른 섹터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업종,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수년 전부터 저평가인 기업이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차는 왜 더 올라가지 못할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눌러왔었던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으로 더 열어두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소외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막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2차전지 이쪽에만 집중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자동차로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제가 낙수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장주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건 당연히 그 대장주들의 납품을 하는 부품주들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실적 기반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실 제가 이번 그저께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자동차가 좋다라고 지난해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이 썸네일을 보시면은
글로벌 수요 정체에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2024년도를 주도할 새로운 섹터는 이 자동차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자동차가 새롭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섹터 내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오셨을 거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이죠. 바로 그저께였는데 제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비슷한 배경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발 오르기 전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을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관심을 가져두고 보셨다라면은 오늘 수익을 놓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자동차 관련된 섹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장중에 캡처를 했었던 건데 뭐 기아,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SL 그리고 성우하이텍, 화신 이런 부품주들까지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시장이 좀 부진했을지는 몰라도 이런 종목들 자동차 섹터 내에서 어떤 것을 잡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이겨내는 하락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코스피가 계속적인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실적으로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2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 무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이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이 늘어났다라고 보시고 또 글로벌 3위인 이 인도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인도에 증설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수혜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상당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기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에 3%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음봉이 떨어졌었는데 제가 모멘텀이 충분하고 지금 이런 호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10만 원 지지를 좀 체크하시고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원 돌파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지금 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봤을 때 이 1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영역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게다가 쉬어왔었던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자동차에 더 추가적으로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더 크게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아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신고가라서 두려워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개인만이 팔고 있고 그 수급들을 그 물량들을 온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장기 투자 성향인 이 보험과 연기금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지금은 안정적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조금 기아보다는 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시총 6위, 그러니까 이 현대차를 뛰어넘는 시총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현대차가 강한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시총 6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안내를 드렸었던 게 이제 현대차 이런 악재,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제는 새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어떻게 됐냐?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뭐 6%대, 거의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을 두고 이제 기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대차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1만 원이 이제 단기 고점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종가를 보시게 되면 20만 8천 원으로 지금 거의 고점 구간에 다 와 있죠. 그래서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에 상승을 보였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동차 섹터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좀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오늘 대규모의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80만 주가 넘는 순매수를 좀 보여주게 됐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이면서 같이 담아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다 좀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메이저들이 지금 시총 하위 종목들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자동차로도 쏠려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국내 시장은 외국인 수급에 많이 흔들리는 편인데 그런 수급들을 따라서 간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네. 대표적인 이 부품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완성차들은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바닥권을 이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잠깐 이 상승 채널을 형성을 하면서 상승을 보이는 듯 싶었으나 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점 구간, 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오늘 보시면은 5%대 강한 급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20만 원대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현대 기아에서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외됐었던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이런 부품주, 대형 부품주들까지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 PBR 종목을 찾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 PBR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PBR이 0.5배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저 PBR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았고 만약에 24만 원을 회복을 한다. 다시 이 상승 채널 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 채널 상단이 27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안내를 드렸었던 이 중형 부품주였습니다. 바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실적이었죠. 그래서 이 성우하이텍의 실적도 크게 지금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미 3개 분기의 실적만으로도 2022년도의 실적을 뛰어넘었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안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성우하이텍 일봉 차트인데 오늘만 장중에 18%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 고점 찍은 이후에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근데 자동차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역시나 이렇게 18%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에 실제로 다 이런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 그저께 안내를 드린 거니까 그저께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도 없었어요. 어제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담아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 종목들 빠르게 좀 담아 보실 분들 그리고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안내드렸었던 왼쪽 상단에 QR코드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방에서도 또 추가적인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중형주들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소형주에 좀 집중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대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 가볍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해 주시고 8시 방송까지도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중형 부품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닌데 오늘 또다시 장중에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선을 3개 정도를 그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하방 경직 구간 여기를 확인을 하고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구간 지금 18,000원 구간에 선을 그어놨는데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돌파가 나왔던 저항이 나왔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걸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18,000원 상단을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21,000원 이 갭이 떨어졌었던 가격대까지 열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갭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이때 매물이 부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 21,000원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지금 가격들 좀 보여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화신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 제가 8시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보시게 되면 22년도에는 87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근데 23년도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00억을 달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동차 섹터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실적을 체크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신도 한번 보실게요. 차트. 화신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에 한 7에서 8% 정도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크게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셨죠. 게다가 지금 추세선을 제가 2개를 그어놨는데 지금 삼각 수렴 형태로 지금 수렴을 해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수렴을 한다는 것은 힘이 응축이 되고 이제는 방향성을 정할 때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량 그리고 오늘 들어왔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섹터의 힘으로 봤을 때 추세로 봤을 때 역시나 이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리도 나쁘지 않았죠. 지난 이 화요일에 보시면은 음봉으로 떨어졌고 이 추세선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화신 이렇게 중형주들을 안내를 드렸는데 이 중형주들 좀 시총이 무겁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가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이전 상승이 나왔을 때 모두 200% 이상의 상승을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수렴을 했다가 한 번에 좀 폭발하는 대부분 다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하방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1월 수출 동향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로 피크아웃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1월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국 향 이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군들이 결국에는 딱 정해져 있죠.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그런 주도하는 산업군들이 이렇게 좋은 수출 동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걱정할 게 없겠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출액 증감률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반도체 부문이 56%가 증가를 했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보시면은 거의 25% 가까운 증가율을 증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역시 계속적인 증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을 해드렸는데 2차 전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지난번 대비해서 26%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GM 같은 경우에도 이 미뤄왔었던 증설 부분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기사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전기차는 그냥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친환경 자동차,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북미 같은 경우에는 SUV 차량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서 지금 자동차 수출 동향을 보시게 되면 19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문은 이런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1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차 올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 73%가 이 상향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올해 수출 증가 이 자동차와 바이오 전자가 주도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동차가 있는데 따로 자동차 부품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증가율이 5.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도 역시나 이번 올해에도 계속적인 호재를 이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 나와 있는 중소형부터 관련된 부품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종목들을. 자, 그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이끌어준다라고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들도 역시 눈에 띄는 실적 증가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22년 실적을 이 23년도에 3개 분기, 1, 2, 3분기의 실적이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4분기 실적이 공개가 안 된 것도 있고 된 기업도 있는데 되지 않았어도 이미 22년 대비해서 더 많은 실적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강조드렸었던 대로 지금 비슷한 차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바닥에서 수렴을 한 이후에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무브넥스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 한번 들고 왔는데 제가 2023년도 7월 5일에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국무브넥스 이 매출액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뭐 조지아주의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렇게 강한 모멘텀이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7월 5일 이후로부터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148%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구간에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끝까지 길게 한번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니까 한번 긴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타이어 주도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성장이 왜냐면은 6천억, 7천억 이랬는데 이제는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연기관차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타이어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고 이 실적 기반으로 차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올해 흐름을 보시면은 시총이 6.5조 원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서 7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정배열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소형 부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코리아 FT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 역시나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나와 있죠. 영업이익이 22년도에 19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3개 분기만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230억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미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리아 FT 올해 이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2265원에 형성을 했었는데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면서 얼마 전에 4,420원을 기록을 하면서 약 9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기반으로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업일지는 몰라도 주가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봐야 될 종목이 또 무엇이냐? 바로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 흐름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천억 수준에 머무르다가 2022년도에 2,700억을 기록을 하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7억 원, 당기순이익은 40억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영업이익을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 한번 합쳐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50억이 조금 넘는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작년 22년도에 77억이었는데 갑자기 영업이익이 200억대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아직 4분기는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해준다면은 3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한 개 분기, 3분기에 41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 한 개 분기만으로 22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는 거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형테크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이 이어지면서 이 큰 삼각 수렴 형태로 수렴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수렴을 바닥 구간에서 수렴을 해가고 있는 차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형테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2,500원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수렴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꼬였었던 이평선들이 풀리게 되면서 정배열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크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형테크도 관심 있게 보시고, 자, 그 다음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인데, 세종공업도 역시나 이제 소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굉장히 좀 낮은 부분인데, 지금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자회사도 있다 보니까, 종속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매출액은 굉장히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1조 원, 그 다음에 1.5조, 1.8조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3개 분기를 합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3조 정도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매출액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4천억대가 또다시 나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22년도에 32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 3분기를 합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00억 가까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업이익을 또 뛰어넘었다라는 걸 보시게 되고, 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적자를 기록하다가 22년도에 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3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00억 가까운 당기순이익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세종공업 역시나 지금 100%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가 이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이제 막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5%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막 이 장기 이평선 상단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히든주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매출액 마찬가지로 22년도에 1.8조를 기록을 했죠. 근데 이제 3개 분기 합치게 되면은 벌써 1.5조 원을 기록을 한 상태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385억. 근데 3개 분기를 합치게 되면 이미 뭐 570억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300억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미 22년도의 실적을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다 실적 기반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주 일봉 차트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평선 수렴 이후 폭발적인 시세를 만들어냈다가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이때 매집봉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평선들이 조금씩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로 오늘 4%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아직까지 상승이 크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자동차 섹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크게 두시고 관심 종목 쫙 정리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공개 방송 통해서 이 지금 안내드렸었던 종목들 외에도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바닥 구간에 위치하거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8시 방송까지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박 실적 기록한 자동차 섹터, 이제 바닥에서 시세 분출이 나올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8시 방송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업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무료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가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하나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자응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되니까 눌러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너무 고마웠고요. 네. 내일장 저희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메이저 수급이 가는 곳으로 쫓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좀 코스피 시장에 집중을 해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사를 포함한 뭐 금융주들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같이 이 수급이 붙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 섹터니까 자동차 섹터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화면 상단에 보이시면은 노란톡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눌러서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또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